우선 비상장계의 대부입니다. 비상장계. 미국 회사들은, 미국 사람들은 조금 기업을 키워서 상장해가지고 저기 돈을 챙기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어느 있지만은 대부분의 저기 회사들이 상장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상장하면 어떻게 되죠? 규제가 까다롭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받기 싫어가지고 저기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규모가 비슷한 보시라는 어마어마한 회사, 보시요. 세계 최고의 저기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럼 어마어마한 회사가 비상장 회사예요. 얼마 전까지 돈을 막 쓸어 담던 포르쉐라는 그 고급차 있죠? 폭스바겐 소재. 포르쉐는 얼마 전까지 이제 상장 안 했어요.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의 미디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베테즈만도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약간 저기 어떤 저기 상장하지 않고 내 식대로 경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유구조는 이 가족 회사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그렇지만은 이익이 없을 것이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비상자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저기 자본시장의 역할이 조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강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직원이, 그러니까 리더죠. 그리고 회사는 이제 직원이 이끌어가는 것인데, 하고 리더들. 우선, 이사 방침이 늘 사람마다 일이 많습니다. 늘 사람마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당한 생산성 발휘하지 않으면 회사 유지되지 않게 어느 곳에 사람이 한 사람 부족해요. 이사부자 요청해. 리젝트. 두 사람 부족해요. 요청해. 리젝트. 세 사람 부족하다 얘기하면은 그때서야 고려를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실적을 계속, 높은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야만 굴러가는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 까다로운데, 항상 인턴을 뽑습니다. 인턴을 뽑고 6개월 정도를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통과됐다. 그러면 완벽한 평생자입니다.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조금 인턴이 거치는 기간이 있지만은 완벽하게 평생 지상 보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에 걸쳐서 있는 직원이 참 많아요. 그 직원들은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 아주 되게 여유있게 사는데, 재밌는 것은, 독일의 큰 강점이 하나는, 우리는 지금 안산도 수도권이지만은, 우리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좀 문제죠. 문제 아닌 문제인데, 전국에 붙어 있어요. 1307개의 회사가 전국에 붙어 있고, 대부분 시대 챔피언들이 시골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상황이죠. 저라도 강진에 시대 챔피언 세계적 회사가 서너 개 있다. 옆에 해남에도 세계적 회사가 한 10몇 개 있다. 또 경상도, 청도에도 현재 10몇 개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산다.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에도 세계적 히든 챔피언 한 10개가 있어. 그 직원들이 다 지방 사람들이 잘 살고 몇 달 일해. 각 지역마다 향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2대 3대 걸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장 기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직을 안 해요. 이직을 안 합니다. 이직을 안 해요. 근데 미국은 이직률이 5분의 1이죠. 그래서 어떤 저렴서 교양을 평생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기업 대응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미국 회사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미국 사람들이 상징적인 예를 들면 기업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하버드 비즈니스쿨 얘기죠. 하버드 비즈니스쿨. 하버드 비즈니스쿨 가면은 위에 5%를 저기 학생이 한 109명인데 5%를 베이커스칼라 그래요. 베이커스칼라. 걔네들이 어디다 갈 수 있어요. 걔네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최근까지는 골드만삭스였어요.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가 골드만삭스라는 저기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위세 문화가 이렇습니다. 제가 팀장이에요. 팀장, 제 팀원입니다. 팀장은 매달 상대평가를 해요. 매달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등인데 1, 2, 3, 4등 바뀌어. 상대평가 결과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팀장이. 안 되면 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팀의 분위기가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야. 어제 다 나의 적이야.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그냥 스트레스 달려요. 돈을 좀 많이 받죠. 그러다가 이제 잘렸어. 어떻게 잘리느냐? 믹서 잘려 막 얘기해. 어떻게 자르냐? 우리 아침에 우리 회사 들어갈 때 카드 있죠? 카드 달면 원래 카드 안 넣혀. 그럼 잘릴 거예요. 통보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 집기 같은 게 다 저기 내 방에 있는데 걱정 마. 다 이미 저기 수시에 나와 있어. 다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 다 브록돼 있고. 자,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자본주의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경영진의 상당수가 병에 시달리고 또 상당수가 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표현들은 평생째 일하면서 행복지수가 높고 그리고 몇 달 일하고 웬만큼 잘 살고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지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원에 비해 어머니에 많고 성과 지향도 기업 문화하고 그 다음에 잡 시큐리티 보장하고 그런 문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저기 CEO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끌어가느냐? 어떻게 해서 끌어가느냐? 아주 좀 저기 이 독일 사람들이 남한테 좀 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더 저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독일 가면 히든 챔피언의 그런 저기 이미지 있지만은 나치라는 저기 이미지가 있어요. 나치라는 유태인 2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사람 독일 사람들 나치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몸 훔쳐진다. 워낙 죄를 많이 졌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 개혁 관점에서 전쟁 후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나중에 이제 45년 월편에 항복했는데 조그만 나라가 누가 싸웠으니까 독일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다 적해요. 세계 4대 강대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세대 강대국을 강대로 혼자 싸운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근데도 41년 6월 22일에 소련을 공격했고 41년 12월 10일에 미국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네 나라 힘을 합쳤는데도 독일을 항복시키는데 원래 4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4년이 한 겁니다. 이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4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년 견딘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이 독일 군대의 경쟁력이에요. 독일 군대 경쟁력이 지휘관의 경쟁력이었어요. 지휘관.
근데 그 지휘관의 그 리더십이 다 히든챔 리더십입니다. 어떤 식이냐? 여기 이제 권위적인 기본 가치는 권위적인데 히든챔피언의 리더들은 회사 가야 될 방향과 철학을 완전 독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는 고객 관리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회사의 근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데 목표를 확실히 정해요. 근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많은 융통성을 부하되고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목표를 지금 나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전쟁에서 우리 목표 저 곳이 점령할 것이다. 어디 점령할 거는 알아서를 많이 합니다. 미국 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는 모든 것이 매뉴얼되어 있어요. 목표가 저기 있는데 A 병은 뭐하고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쟁 들어가면은 매뉴얼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엉망이 돼요. 기업 경영도 전쟁 터버리죠. 이렇게 뭐 목표장인데 뭐 다 매뉴얼들 하나 돼 있는데 뭐 매뉴얼들이 안 되니까 다른 세계 우왕좌왕해요. 그게 저기 전쟁 후에 나온 연구에서는 독일 군대의 경쟁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히든챔피언 경쟁력이었어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저기 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융통성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 5가지가 그들 많이 인터뷰에서 얻어낸 것이 5가지였어요. 그들 리더십에 제가 제일 중시합니다. 저는 저기 일본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삼매 경영. 회사와 자기가 구분이 없어요. 근데 독소 삼매란 말 아시죠? 독소 삼매. 제가 푹 빠진 거죠. 삼매란 말은 불교 용어지만 이런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경제예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경제. 그럼 술 삼매가 뭐죠? 술 삼매?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해보셨죠? 그 대표님? 이번에 기업 삼매입니다. 내가 회사인지 회사 나인지 모를 정도로 회사 자체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기 그런 완전히 그런 집중 경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저기 이런 저기 여기서 요 말씀드리죠. 히든챔피언 지도자들은 회사와 자기 자신의 구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회사에 철저히 몰두합니다. 마치 뛰어난 예술가에게 생활과 작품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그들에게는 회사와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제가 저기 그 문구를 어느 불교 경제에서 저기 봤습니다. 지나간 것을 좇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 두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으며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만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오직 오늘 해야 할 그 자신아. 지금 경영에 열심히 그 산매에 빠지면은 산매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벌써 통찰이 항상 있다. 산매는 항상 통찰과 재련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 지혜가 금방 떠오르는 것은 산매경에서 매년 지면됩니다. 그래서 그게 푹 빠지면은 그런 통찰과 지혜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집중적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제가 브리타라는 회사를 언급하셨는데요. 브리타라는 회사. 이 회사도 회사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표현하거든요. 혹시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죠. 검투사처럼 무대포로 돌진하는 경우는 많아요. 두개는 없어요. 아까 브리타라는 회사 얘기했었는데 그 처음에 그 창업하신 분이 영어도 물론 못하죠. 근데 독일 사람들, 독일 이민들이 많이 사는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그냥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요새 그렇게 하는 걸 아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기세 보이는 거죠. 그냥 뚝뚝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뭐 요새 그렇게 하는 걸 아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기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시험만 해달라 시험만. 뭐 그 시험 해달라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했는데 근데 무리가 괜찮거든. 시험만 하니까 하게 해달라니까 해줬는데 그게 또 저기 먹혀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기 많이 진출됐고 두려움은 없고 그리고 지친 게 없습니다. 지친 걸 못 봤어요. 지원 박사님도 지친 거 못 봤어요. 항상 활력가 있고 끈기가 있고 이거 이해해줬습니다. 남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히든 챔피언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 미션에 열광하게 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뛰어나고 그 성을 거두고 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세계 원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야심찬 목표를 가진 아주 그 강한 리더가 있고 깊이와 혁신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화 그다음에 고객 관리에 그다음에 집중 전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았죠 내용이? 죄송합니다. 9시 다 됐습니다. 이상 제 얘기 그만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